네, 안녕하세요. 코치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하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식단은 어떻게 구성하냐? 첫 번째, 저는 여기 이렇게 제가 피라미드로 순서별로 식단을 구성하는 단계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칼로리 계산부터 합니다. 닭가슴살을 5000칼로리 먹는 사람이랑 피자를 2000칼로리 먹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2000칼로리로 먹는 사람이 아무래도 칼로리 개념적으로 몸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열량 섭취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본인이 얼만큼 적정한 칼로리를 먹기 위한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TDEE라는 것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에너지 소비량이라는 것인데, 보통 이제 저는 프로그램들을 엑셀에 정리를 해놔서 사람 키랑 체중 활동량을 입력을 하면 계산이 되게 만들어놨는데, 일반 분들 자기 거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tdecalculator.com 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본인의 활동량이나 체중, 연령 같은 거를 입력을 하시면 자기 체중을 지금 유지할 수 있는 칼로리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피지컬 갤러리 측에서 이런 계산하는 앱들을 출시할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주시고, 칼로리를,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유지하는 칼로리에서 보통 마이너스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 해요. 너무 많은 칼로리 제한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살이 먼저 빠져버리고 요요 현상이 오기가 쉬워지고 대사량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0칼로리 이내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다이어트를 진행합니다. 네, 이렇게 칼로리 계산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탄단지를 구성을 해야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구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제가 추천드리는 비율은 2대 2대 2 아니면은 5대 2대 3이에요. 단백질을 먼저 20%로 고정을 하는 이유는, 단백질은 어차피 추가적으로 섭취했을 때 크지 이점이 없고, 저는 그래서 20% 정도까지만 정도까지만 제가 예전에는 막 비율을 30% 40%씩 단백질도 먹어봤지만 정말 아무런 이점도 없고, 실제 여러가지 연구에서도 2g 정도만 섭취하셔도 근성장을 하는데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2.5g을 섭취하든 3g을 섭취하든. 단백질은 20%, 탄수화물의 양을 이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케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10% 이내로 먹기도 하고 거의 극도로 제한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운동을 할 때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대부분 탄수화물이니까 60% 정도 가까이 탄수화물을 먹어요. 60% 가까이 먹고 의외로 많이 먹죠. 그리고 다음은 지방이요. 지방은 20% 정도를 섭취를 꼭 해주는데, 지방은 다이어트를 하실 때 호르몬이 정말 중요해요. 남성 호르몬이든 성장 호르몬이든 갑상선 호르몬이든 호르몬에 따라서 다이어트가 정말 관건이 된다고 보셔도 돼요. 약물도 주입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약을 쓰죠. 호르몬 약을 쓰는데, 이 호르몬을 만들 때 쓰는 원료 중에 하나가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을 꼭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지방을 10% 이내로 너무 극도로 제한하시게 되면 일단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살은 빠질 수 있지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고 지방을 또 빠지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지방을 먹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빠질 수가 있어요. 비율을 굳이 전체적인 칼로리 폭을 조금 줄여가듯이 할 수는 있지만, 비율을 지방을 막 이렇게 10% 이내 5% 막 이렇게 극도로 제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주고, 여자분들은 오히려 지방을 또 30%씩 먹게 돼요. 어느 정도 체조직 구성에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30%, 회원분들 대회들 바디 프로필 짤 때도 30% 가까이 짜줍니다. 이 비율을 정했어요. 제가 유지 칼로리가 3000 정도가 나오는데, 3000에서 50%를 만약 탄수화물을 먹기로 정했다고 치면 1500칼로리죠. 1500칼로리를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 그리고 단백질도 1g당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를 내요. 1500칼로리를 먹기 위해서 탄수화물은 하루에 370g 정도를 먹어야지, 그리고 단백질이 20%니까 600칼로리죠. 600칼로리를 단백질로 먹게 되면은 150g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램 수를 다 구해요. 그램 수에 맞게 다음은 음식을 종류를 고르게 됩니다. 음식의 종류를 어떻게 먹냐, 이거는 이제 구성해야 되는 실력이 되게 정말 중요해요. 영양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제가 370g을 먹는 것 중에 밥으로 밥만 먹으면 밥만 먹을 수 있고, 고구마, 야채, 바나나 이런 거 과일류를 적당히 섭취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운동 후에는 단당류로 제가 초콜릿이나 포도당 캔디도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나눠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계란만 너무 먹으면 케세롤 섭취를 많이 같이 할 수가 있고, 소고기만 너무 먹어도 크레아틴 때문에 수분감이 찰 수가 있어요. 그 각자 맞는 단백질 원을 섭취를 하는데,
저는 보통 계란, 틸라피아,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안심 다 다이어트 할 때 다 섭취를 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이 나눠져 있죠. 보통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1대2 비율로 섭취를 해줍니다. 이런 비율까지 따지면서 여러 종류를 이제 나눠서 먹게 돼요. 적으로 한 것 중에서 밥 하루에 5공기, 그리고 뭐 생선 한 번, 고구마, 그리고 닭가슴살 한 번, 소고기 한 번, 계란 2번, 뭐 이런 식으로 보충제 한 번, 이런 식으로 먹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정했던 탄단지를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종류로 먹었을지 하루에 정했어요. 이만큼 하루에 얼마큼 먹어야 될지 파악이 됐으면 이거를 이제 끼니를 알아서 쪼개야겠죠. 제가 하루에 시간이 많이 나서 5끼로 나눠 먹을 수 있으면 5번 먹고 4번 안에 먹을 수 있으면 4번에 쪼개서 먹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자기가 2번밖에 먹을 시간이 정말 없어요. 2번 먹으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해야겠죠. 그래서 그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 또 배가 아프고 막 위가 쓰려요. 근데 몸은 키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든 시간을 사실 내야 됩니다. 끼니를 다 쪼개서 음식을 다 정했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할 수 있는 거는 보충제나 영양제예요. 얘가 만약 하루에 야채를 거의 잘 못 먹어요. 혼자 살고 하니까 야채가 어렵잖아요, 먹기가. 그러면 뭐 종합 비타민으로 좀 보충을 해서 비타민 무기질을 좀 보조를 해줄 수 있고, 뭐 이제 소화가 식이섬유만 많이 먹으면 방이 예민해질 수가 있는데, 이때 유산균을 뭐 더 추가로 섭취해주거나, 뭐 시력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루테인 먹거나, 뭐 아니면 생선 섭취를 잘 못하고 닭가슴살이나 이런 것만 먹기 때문에 뭐 오메가3를 추가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사를 정한 거에서 부족한 성분들에 대한 거를 찾아서 영양제를 섭취해 줍니다. 꼭 필수로 먹어야 되는 영양제 위주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시중에서 파는 뭐 아르기닌이나 그리고 BCAA 같은 거는 상술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필요하고 한데 섭취를 일반식에서 잘 못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생각을 해보고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총 순서는 칼로리 섭취, 그리고 탄단지 비율 정하기, 음식 종류 정하기, 양도 정하고, 마지막에 그걸 끼니로 쪼갠 다음에 영양제 추가, 이렇게 5가지 과정을 거쳐서 식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대회 준비를 할 때도 회원분들 식단을 작성해 줄 때도 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음식 이 사람한테 필요한 생활 습관과 양에 맞춰서 식단을 작성을 해주고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론 내용 좀 도움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